안녕하세요. 여러분 DJ 예진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67세 시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박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예진님. 저는 올해 67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저도 시어머니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네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면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어머님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명절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일은 많았어요.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칠 준비를 하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이고요. 송편을 빚을 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곤 했어요.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온종일 부엌에서 불 앞에 서 있어도 가족들이 어머니 손맛이 최고다. 역시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그 피로가 다 사라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변화가 명절 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부어올라요. 특히 전을 부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기름 튀는 소리와 연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러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명절은 좀 간단히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먼저 나서 주거든요. 함께 전을 부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설거지도 함께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해도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명절마다 시댁 와서 이렇게 고생시켜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번은 며느리에게 올해는 정말 간단히 하자. 내가 너무 힘들까 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상위에 올라간 음식이 예전보다 줄어들면 괜히 조상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오래 지켜온 전통을 허물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잡채에 들어갈 소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번엔 돼지고기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요즘 같은 때는 절약하는 게 맞지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절에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차려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저는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으로는 그래도 전이 있어야 차례상 같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래 내 말이 맞다고 했죠. 사실 저도 전 부치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늘 같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까지 며느리에게 맡겨야 할까? 만약 제가 너무 간단히만 준비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손님 맞을 준비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고 또 며느리에게 일을 다 맡기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다 떠넘긴다는 소리를 들을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며느리에게 솔직히 제 마음을 털어놓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서는 힘들겠으니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혹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계속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차라리 시장에서 음식을 좀 사올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요즘 명절 음식들 정말 잘 나오잖아요. 맛도 좋고 깔끔하게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내가 직접 정성 들여 만들지 않고 사온 음식을 차례상에 올려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문득 제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새댁이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도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하셨을 텐데 그때 저는 그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명절이 되면 음식이 차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손길, 그 정성, 그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제가 시어머니가 되어보니 그때 어머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되면 지금의 제 마음을 알게 되겠죠. 저는 사실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맛있게 먹고 올해도 다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이면 충분해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전이 조금 적어도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명절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저 자신도 참 모순적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다른 시어머니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아직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며느리에게는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복잡한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거라는 걸요. 올해 추석 생각에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숙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은 변함없으신 그 마음, 며느리를 위하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싶으신 그 복잡한 심정을요.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DJ 예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